사람들이 글쎄 호의를 계속 받으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더니만 딱 저희 시댁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사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처음에는 그저 편의를 봐 드리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을 하더라니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리 눈치를 보고 살았냐, 바보같이 살았냐 욕을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에 있을 때 잘하지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일이 좀 잘 풀리셔서 그 사업이 미국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전통의 멋을 살린 소들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워낙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사업도 각궁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친구분과 동업을 하고 계셨는데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누군가는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결혼 준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결혼도 하겠다 한국에 낳은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셨고 60평생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내시다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결정이 조금 빨리 내려졌었다 하면 남편과 제가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았어도 될 터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었죠.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다가 결국에 끄트머리에 다다라서 급하게 결정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이미 대출까지 다 받아서 신혼집을 구한 상태였고 부모님께서는 짐을 모두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지내시던 집이 평소도 좀 크고 브랜드 아파트라서 좀 비쌌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에게 세입자를 대신 구해달라는 부탁을 남기시고 저희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아예 한국에 있는 살림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시는 것을 결정하셨더라. 저에게 집을 팔 수 있으면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근데 그 시기라는 게 참 아다리 잘 맞아 떨어졌죠. 저희 시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이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버렸고 당장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신혼집은 평소도 자고 남편이랑 둘이서만 지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합가 쪽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일어나게 된 일이라서 정신이 너무나도 없었죠. 그러면 일단 현재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 것도 아니거나 그 집을 당장 팔아야 할 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있을 때 잘하지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일이 좀 잘 풀리셔서 그 사업이 미국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전통의 멋을 살린 소들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워낙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사업도 각궁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친구분과 동업을 하고 계셨는데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누군가는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좀 배려해서 사돈 어른들이 우리가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집을 그냥 비워둘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잘 처리해줘봐.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우리가 시누이 부모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 며느리를 잘 선택했네. 며느리를 만나서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도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고 뿌듯하고 좋은 느낌이 들었어. 결혼식을 마친 뒤 부모님은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하셨어. 우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행복하게 살았어. 휴가를 맞춰서 미국으로 명절을 보내고 싶었는데 결혼 후로는 자유롭게 계획을 세울 수 없었어. 그렇지만 시댁이 제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우리 결혼해야 하지만 전명절이니까 미국의 장모님과 장인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첫 명절이면서 인사 없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우리 집에서 보내고 다음 명절에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서 마음이 조금 걸렸어요. 부모님도 보고 싶지만 양보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나를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시댁에 가면 손에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꾸벅 다시는 줄 알았지만 시댁에 갔을 때 매우 친절했어요. 너무 후모의 행동에 감사했고 좋았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호의를 당연시하지 않고 보답해주는 것이 뿌듯하죠. 제가 며느리로서 기쁨을 주니까 큰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얹어 사는 것도 조금 불편해서 월세라도 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집이 크고 위치도 좋아서요. 좋고 제가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보증 문제가 해결되면 집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보증 문제가 해결되면 돈을 돌려받기 쉽다고 하셨거든요. 고소도 넣은 상황이 아니에요. 맞아. 그 사기꾼만 잡으면 해결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연락해 줄 테니까 올해 안에는 해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편하게 계세요 하셔서 저는 뭐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이왕 집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으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시댁에도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고요. 솔직히 시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해요. 부모님께 자유롭게 생각하게 해주시려고 집 이야기는 삼가겠습니다. 보증 문제로 인한 생생 때문에 구제받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해결해서 우리 며느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게요. 집 사서 거래해야겠어요. 부담을 주어 죄송하고 감사해요. 돈을 마련하면 바로 집을 구입해야겠어요. 종종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절을 한 후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명절 때 긴 연휴로 인해 휴가를 더해서 미국으로 여행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지 뭐야. 이번엔 전주에 사시는 친척들과 경남에 계신 친척들도 서울에 올라오시고 부모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대가족이 모여서 성묘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 하지만 난 남편에게 다음번에 갈까나 생각해봐. 이번 명절에 못 온 분들도 있었으니 다 같이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말했어. 이 상황에 난 난감했다. 부모님께서 미안하다 하셨지만 우리가 참석해줄 것을 기대하시니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께 이번 명절에도 못 갈 것 같다고 말했고 결국 부모님께서 한 발 물러서셔서 마음이 놓였다. 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마음이 편했어요. 친척들과 인사를 하며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명절을 2번 보내고 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부모님께서는 미국 생활에 점점 적응을 잘하신 듯 했어요. 2년 차가 되었을 땐 부모님의 사업이 안정권에 찾는 듯 하다가 제품의 품 문제로 인해서 한번 휘청이는 바람에 저희가 미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회사 일에 치여서 아버지께서 도무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남편도 승진의 눈앞에 들고 있어서 일이 상당히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줄 수는 없겠니? 요즘은 전세도 4년 계약을 맺는 시대인데 2년 동안 우리들이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니? 아이고, 조금만 봐주면 좋겠구나. 네, 뭐 세금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니까 부모님께 말씀 잘 드려놓을게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건 조금 나중에 해야겠어요. 그나저나 그 사기꾼이 빨리 잡혀야 텐데 어머님과 아버님도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집을 파는 건 조금 미루기로 하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도 이제 결혼 3년 차가 되어서 그런 건지 뭐인지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얼굴도 너무나도 뵙고 싶고 도무지 시간이 안 나고 하니까 은근한 그리움에 속이 상해했어요. 남편을 붙잡고 부모님 보고 싶다고 눈물을 찔끔까 이번 명절에는 미루지 말고
미국에 가자고 말을 하길래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휴, 제가 떡하니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고 속이 울렁거리길래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떡하니 2줄이 뜨더라고요. 아이 둥이가 자리를 잡긴 했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자궁벽이랑 위치가 조금 애매하죠. 이런 경우에는 조기 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하고 격한 운동이나 장시간 비행 같은 건 무조건 삼가야 해요. 이 상태로 유지한다 해도 조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비행기 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아이가 너무 약해서 조선 유산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내 몸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출퇴근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었고 남편에게 의지하며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야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임신 소식에 놀라 한국에 오고 싶어 했지만 취업 비자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기 위해 출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임신 기간 내내 한국을 그리워하며 버텨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욕이 생겼는데 콩나물국을 먹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전화해 레시피를 물어봐도 제대로 맛이 나지 않았어요. 감정이 심하면서 사소한 것에도 눈물이 나버렸어요. 시댁에 가서 울며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울기엔 사소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고 힘을 쓴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아니랍니다. 사실 아이는 잘 크고 있던 거예요. 호르몬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샤행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집에서 차려주신 반찬도 먹고 싶고 부모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그리움에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가 뭘 너무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울어서 말이에요? 태어날 손주도 울 것 같아요. 아마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 아닐까 걱정되네요. 이제 울지 마시고 태교에 집중해야지. 아이를 잘 키울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다른 생각에 빠져 살다가 눈치 없이 무례한 말을 하니 억울해요. 한심한 일이에요. 마음이 아팠지만 임신 중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순 없어요. 한 번은 멍하니 앉아 있는 것만 같다가 이젠 아이가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왜 이래요? 미국 타령하더니 이젠 못 간다고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 비행기 티켓값 내냐고요? 아들이 시댁에 가니까 오만하다고요? 집을 팔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부터 틱틱거리시는데 그게 진짜 실연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네요. 이별은 언제나 어렵죠. 처음에 잘해줬다가 나중에는 번번이 싸우면서 눈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부디 상곤을 당하던 일이 빨리 해결되어 평화롭게 지낼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가 너무 어린데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비싼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남편과의 다툼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남편은 시댁에 가서 홀라당 말을. 이 이야기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이고, 정말 미쳤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할 때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어떤 나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던데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외국에서 아이를 키우기는 쉽지 않아요.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팔짱을 떨고 있는 거죠. 남들은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잘 다녔다던데 왜 저한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해도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억울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미쳐 팔짱을 떨며 다른 생각을 할 줄은 몰랐어요. 미리 처방전을 받고 가면 괜찮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잘 다녔다고 하는데 왜 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 미국에 가서 영원히 머물 계획은 아니에요. 몇 달 동안 머무르고 돌아올 거예요.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몇 일 머물고 돌아오는 건데 왜 그리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놀고 말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문제였어요.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비행기 표만 살 테니까 가겠다고 했는데요. 아, 싫어. 내가 얘기하자니 미국으로 한번 떠나면 티켓 살 테니까 보내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너 정말 대단해. 혹시 내가 미국에서 나라 국적을 얻더라도 어린이를 동반해서 미국으로 갈 수 없어. 그건 사실이야. 아이고, 미국이 얼마나 먼 곳인데 비행기를 타면 12시간이나 걸려. 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어. 집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우는 소리를 지르고 와르르 난리를 치는데 그걸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아?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도 불편하겠지?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잖아. 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 남편이 제대로 그렇게 말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제일 걱정돼서 그만두게 된 부분이 어린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비행할지 몰랐던 거였어. 비행 중에 어린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의 기압 차이로 인해 귀가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 결국 4년차 결혼 생활에서 완전히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고 미국으로 갈 수 없게 되었고 명절마다 시댁에서 보내야 했는데 시댁에서 보내는 명절은 진짜 지옥 같았어. 아이 녀석, 시집을 보내야 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내게 대책 없는 얘기를 했고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늘로 얘기를 시작해서 눈치도 없고 이상한 얘기를 했어. 더 황당한 건 뭘까요? 아이를 데리고 미국까지 갔다가 아이가 병에 걸리면 어쩌냐던가 하는 말을 하는 시부모님들이었어. 말도 안 되는 건데 명절에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친척들이 우리 아이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감기를 옮겼어요. 아이가 한동안 고생했어요. 어머님의 이모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서도 왜 우리 아이를 안 보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이는 폐렴에 걸릴 뻔했어요. 약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주세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한데 감기가 아이들에게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병도 올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상종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조심해 주세요.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꺼내고 싶어요. 4년이 지나도 사기꾼을 잡지 못하는데 도대체 언제 잡을 건가요? 경찰에게 얘기해 볼까요? 사기꾼을 조속히 잡아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질 거예요. 그건 나쁘지 않나요? 우리가 죽고 살고 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잘 알아봐야겠죠. 현재 우리 부모님 집에 머물기 편해서 계속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조금씩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려면 돈을 더 모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집을 팔자고요. 나도 목돈을 갖고 있어야 말이죠. 일 안 한다고 무시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사 준비를 해야죠. 어차피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이 잘 팔릴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냥 팔자고요. 집을 살 사람이 줄을 섰다고 하니 그때 이사를 가야죠. 정리하러 서류를 가져가고 천천했다고 해야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집 판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고 그때 팔자고요. 부모님도 한국에 오고 싶으시니 기회에 아이 얼굴도 보고 집도 팔아야죠. 나는 미국에 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2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한 방은 무섭고 다른 한 방은 약은 아닌데 지금 당장 어디서 살려고 하잖아. 집을 구할 돈도 없는데 너희들 집에 들어가거나 나가라는 소리야.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았어. 시부모님이 자기들이 상관없으면서도 합가는 불편하기만 할 거라곤 했어.
그것만 생각해도 지옥 같았어. 같이 살면 살림도 참견하며 잔소리할 것 같았어. 학과는 그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부모님의 집에서 나가는 생각엔 없어 보여? 상황이 어려울 때 돈이 없다고 하지 마라. 뻔뻔한 인간들의 속내를 보게 됐어? 처음엔 그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호의를 걸리게. 그중 남편은 내 마음을 지지했어. 장인어른이 배려해 주셨고 사돈 간의 감정 부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단순하게 좋은 것이 좋은 거겠지? 집 팔 것 같으면 그냥 팔 거야. 이 돈은 누구 돈인데?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 많을 텐데 노후를 위해 마음을 모아보자. 내 명의가 아닌 우리 집을 어째서 이렇게 신경 써 우리 부모님께서 하는 걸 벤다면 그걸 당신이나 나와 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황당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의 집인데 자기네 집처럼 벽에다 못질을 박지 않나? 우리 부모님께서 일부 가구는 처리를 하지 않고 둔 채 사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리폼을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 솔직히 가구야 버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둔 채 간 거니까 리폼을 하고 사용하는 건 참견하고 싶지 않았는데 벽에 못질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편하다고 문을 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저가 이 말을 하니까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 이사 나갈 때 원상 복귀시켜둔 거면 그만 아니니 무슨 못지로 문을 떼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든 말하고 그래?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당당하게 말을 하니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 같더라.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겠다 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 만에 뵙는 부모님이지만 한국의 일도 봐야 하고 우리 부부와 아이 얼굴도 보고 싶어 하셨다. 너무 반갑고 좋았어. 정말 손꼽아 보았던 부모님이 들어오시는 날만 기다렸고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어. 시댁에도 미리 다 말을 해두었고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부모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가지 않겠어요. 저와 부모님은 여행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싶었는데 제 명절 시어머니가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왜 명절에 시어머니와 시댁 친척들에게 인사를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죠? 5년 동안 계속 시댁에 갔는데 이번에 한 번만 가지 않겠다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한지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부모님도 오랜만에 만날 기회니까 조금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집을 정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면 어떡해요? 어서 집을 구하고 요리, 청소까지 신경 쓰는 것은 부모님의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탁드리고 제가 잘 돕도록 노력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몰라요. 솔직히 말해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봐주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가야 할 일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어요. 우리 경제력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만큼의 비용을 마련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자리도 남아있지 않고 짐도 많아서 공간도 부족한데 부모님의 물건을 어디에 넣을 수 있겠어요? 만약 나가야 한다면 원룸을 구해서 함께 살 것이고 저는 혼자 살 것입니다.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부부가 사는 집은 좁아서 사실 함께 살기 어려웠어요. 그냥 일부러 힘들게 하는 말일 뿐이었는데 나가겠다고 하자 부모님께서 당황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고 우리 부모님은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만약 나간다 해도 너무 당황하신다고요? 그때가 바로 연휴 시작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찾아봐야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호텔에 묵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장기 렌트 하우스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지내시겠다 하시니 비행기로 인해 피곤하다 하여 다음 날로 연기했어요. 다음 날 바로 받자마자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준비한 한우를 가지고 왔고 빌린 집에 가셨어요. 주소를 받아서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은색 가방을 보고는 저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저거 한우야.
한우 매번 미국에서 미국산 소만 드신다고 해서 한우를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하나 비싼 세트를 사봤어. 5년 만에 건데 제대로 대접해 드려야지 하면서 한우를 사람들 하나서 아니 미국산 소가 더 기름치고 시금치고 맛있는 거 아니야. 마트에도 미국산 소가 더 인기 있게 팔린다고 하던데. 우리 부모님도 비싸고 고급진 한우는 잘못 드셔봤을 텐데 지금 맨날 고기 먹는 사람들한테 한우를 사서 가져가는 왜 이래? 맨날 미국에서 소를 먹는지 돼지를 먹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 집에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드렸는데 소를 잡아주지는 못하고 이제 미국산 소 한우 타령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자고. 그런데 남편이 입을 다물고 갑자기 유턴을 하는 것에 황당해하며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죠. 얘야, 너 양심도 없냐?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돈 잘 번 장인, 장모한테 한우를 선물로 사. 우리 집에나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네 집에 내 돈 쓸 거면 너 혼자가 난 안 가. 남편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우리 집으로 차를 돌리는 걸 눈치 못 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차에서 소리를 질렀고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무슨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선물을 산 것도 아니고 고작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샀다고 이러는 거야? 30만 원, 너는 소고기로 30만 원이나 쓴다고. 아, 제정신이야. 얘야, 여기서 내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 혼자 가든가 혼자 처리해. 나는 이 기분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못 만나겠어. 5년 동안 시어머니 집에 선물로 주었던 값이 얼마나 될까? 고작 30만 원 가지고 이러는 거야. 여기서 내리라고 하면 누가 겁 먹을 줄 알아. 아 좋다, 나 혼자 갈게. 우리 부모님 얼굴 보고 고기 먹고 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어라. 아 맞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시부모님이 사시는 마리안의 명가로 그냥 바꿔줄 거라고 했다고 하시더라. 그 얘기를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좋다, 나 혼자 가게. 바로 차에 고기를 들고 내리니까 남편이 창문을 열면서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택시를 탔어요. 아기띠에 아이를 품고 손에 하울을 들고 택시를 타고 우리 부모님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갔어요. 남편 새끼는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나는 완전히 무시하고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정 부모님 계신 곳에 도착했는데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막 주룩주룩 흐르는 거야. 너무 그리웠고 이 동안 시어머니 집에서 못 가는 게 서러웠고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게다가 오기 전에 부부싸움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터진지 몰라요. 그때부터 입이 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동안 나한테 미국 못 가게 막았던 게 있죠. 솔직히 임신하고 키우는 동안은 어떻게 된다면 참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참아봤어요.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아이도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남편도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못 가게 막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선물을 산 것도 아니고 고작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샀다고 이러는 거야? 30만 원, 너는 소고기로 30만 원이나 쓴다고. 아, 제정신이야. 그래, 저희 입장 기사는 다른 가족이 무난했어. 엄마와 아빠가 손집 쉬었고 끝이라고 해서 손했지만 자신 집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손댔어. 나도 신기했어.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시어버님들이 한국에 오시면서 집 팔아버릴 건데 말을 하셨어. 내가 부동산에 집 내놓았어. 언제 팔릴지는 모르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려 했는데 집 사려는 사람들이 집 구경하러 올 거야. 그때마다 시어부모님은 집 팔자고 내놓은 줄 알아보고 집 문 안 열어주고 있대. 집 팔리면 안 돼서 집 보여주지 않은 거야? 어디 그렇게 시부모님이 공짜로 더 사이보 갔다는 내내 집 큰일 날라고 얘기했는데 친정아버지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어. 지금 다시 오면 우리 집을 언제 팔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집을 우리에게 내 명의로 돌려주자고 하셨어. 어디 사는 중이었으니까 집고 가보라고 했어. 앞으로 집 팔면 돈 5대5로 나눌 거래. 그렇게 했어? 남편한테 이야기하려 했는데 오이내가 돈 욕심이 많다 하니까 말 안 했는데 그때 친정아버님이 오신다고 전부 이야기했어. 이야기하고 펑펑 울어. 갑자기 현관문에서 딩하는 소리가 들린지라 뭔가 보니까요. 남편이 찾아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내가 주소도 말 안 해줬는데? 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데? 도대체 내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줌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도 안 받아서 결국에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주소 물어보고 찾아왔어. 당신이랑 따로 가기로 했다고 변명하려 죽는 줄 알았어. 아무튼 장인장모 어딨어? 인사부터 드려야지. 아이고, 뻔뻔하게 여기를 왜 나타나냐고? 얼굴 꼴도 보기 싫고 같이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나가. 나도 이제는 안 참을 거야. 아, 왜 이렇게 속 좋게 끌고 그러냐고? 말다툼 좀 해. 고, 먼저 가는 게 어디야?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마음 풀고 화해하자. 나한테 30만 원짜리 소고기 샀다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말을 바꾸고 그래? 어이없게 너, 설마 그 집이 내 집이 된다고 하니? 갑자기 이렇게 아양을 떨리 참나. 내가 그런 걸로 고적 아양이 떨 사람으로 보여? 장인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우 드시고 싶으셨다면 오늘 저녁에는 한우 드시죠. 너랑 나눠 먹을 거 없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 너랑 이 자리에서 같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 도대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왜 그래? 우리 싸움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장인 장모 있으니까 자중하자. 내가 조용히 넘어가 주려고 저 자세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니? 작작 좀 해. 그 말을 듣고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제대로 열이 받으신다. 갑자기 남편에게 인상을 팍 쓰면서 정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것 같네요. 우리 아이처럼 제 목을 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라. 그가 말을 끝에 내리는 숨을 쉴 때 그의 마디에 대한 듣기를 저버리곤 있다. 악마가 마음을 들고 머리가져 하려고 했지만 이겼다. 하지만 그 몸은 끝까지 망연곤 깊게 흔들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몸은 단지 6개의 소리로 채워졌다. 왜인지는 그냥 나는 웬만하면 이것을 간추리는 걸 비교적 솔직히 말하자면 당장 집을 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 이번에 한국 오실 때 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시간 동안 문을 잠그고 아무도 집을 보여주지 말고 그런 식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 집이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야. 그런 대화가 줄줄 흘러나오자 남편이 얼굴 사생이가 되어서 우리 부모님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이미 모든 사정을 들은 우리 부모님께 그게 통할 리가 있겠냐? 이럴 줄 알고 내 딸 명으로 부르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들어온 거야? 감히 호의를 보여주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집까지 내려고 해.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이냐? 그렇게 쉽게 속아주려고 난리를 치는 배은망덕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정말 그 집의 권리를 돌려주려고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나? 내가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 처리해야 할 것도 세금 내고 다 해야 할 거야. 자네도 회사 다니기 힘들면 우리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내 사업을 도와볼 생각 있느냐고 물어보러 왔는데. 지금 무슨 짓이냐? 이러려면 이혼해라. 그래, 나에게 우리 집에 한우사 간다고 돈 쓴다고 뭐라 했지? 나는 내 집으로 갑질을 한번 해보길래 꼴을 보기 전에 이혼하든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몰랐고 눈이 헷가닥 돌았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이혼은 뭔가요? 절대로 이혼 못하겠습니다. 2번 다시는 그런 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덜덜 떨며 비가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싫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집을 바꾸어도 시부모는 오갈 곳이 없어서 그 집에서 살던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면 집을 정리하고 아이와 함께 미국에 살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심을 내리고 이혼을 하자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한순간부터 남편은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없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나중에 말로 내뱉으니까 그런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결심한 후에는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 딸에 대한 결정을 듣자면서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남편을 쫓았고 이혼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시댁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3주 동안 집을 불러온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 부모님 미국 여행 후 집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이의 양육권은 10개월 동안 유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부모가 급한 곳이 없어 우리 신혼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과 함께 잡아주신 호텔에서 아이와 함께 이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무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기본으로 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요. 결국에는 변호사에게 이혼을 요청했고 저는 제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요. 미국에 도착하고 나니 시댁 가족들은 남편과 나에게 전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5개월 후에 연락을 주어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했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혼 등본을 확인하고 나니 미국으로 다시 떠났어요. 몇 일 만에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고 돌아온 셈이었죠. 남편은 만나지 않고 이혼을 끝냈어요. 한국에 돌아온 뒤 남편이 톡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며 당신과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차단했어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생활비는 챙겨주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점점 말을 하기 시작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걸 보니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우 덕분에 이혼까지 했다는 건 놀라웠지만 사실 한우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터진 거죠. 가해자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낮이 되어서 집안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